참고로 원래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가 50만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으로 그냥 한 번에 2배를 올린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인 오늘의 경제 공부 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뜨거웠다. 어제 미국은 뜨거웠습니다. 조정이 올 듯 말 듯 나누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 30일로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증시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진짜 난리죠. 지난주에 히토류 가지고 두닥두닥 싸우더니 갑자기 다시 만난다고 했다가 어제는 트럼프가 소프트웨어를 규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다시 만나는 날을 확정 지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도면은 투자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트럼프 본인도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과연 어쨌든 날짜까지 나왔는데요. 다음 주까지 트럼프는 별일 없이 맞이할 수 있을지.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증시가 좋았다 보니까 최근 많이 하락한 원전주도 그리고 양자컴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다시 제재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봤었죠. 바로 유가가 반응했습니다. 5%나 급등했다고 하는군요. 왼쪽에 차트 보면은 쭉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전문가에 따르면 여기도 쇼티지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규제 때문에 글로벌 원유 시장이 공급 부족 가능성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 최근 SO일 오른 이유가 여기 있네 라는 생각이 들죠. 앞으로 유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SO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오늘 2차전지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오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유가에도 관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두 기업 다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상승 출발일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가 관련주는 국제 정세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기업이긴 하죠. 다음입니다. 인텔 서프라이즈예요.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3%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7%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 트럼프 정부가 투자했고 엔비디아 협업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왼쪽에 주봉에서 보다시피 최근 들어 많이 올랐거든요. 한 번 더 집중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인텔의 날이 될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국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에는 하이닉스와 삼전 이 두 개를 또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아니 길이 근데 오늘 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한 거야? 아직 코스피 4천 안 됐어. 그런데 역사적인 날 맞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이게 가능하군요. 1000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진짜 미쳤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다시피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맨날 오르진 않겠지만 그런데 결국 지금보다 올해 말보다 내년이 더 올라 있을 것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은 13만 전자, 60만 닉스 이러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을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이 좋을 때는 별개다 호재다. 기름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장이 정말 좋죠. 그리고 특히 지금 장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형주 IR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급등하는 기업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왼쪽에 각 기업의 IR 일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시한 기업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시간도 다 적어놨으니까 기름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굵직굵직한 애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틀에 걸쳐서 큰 소식이 나타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또 마침 에이펙도 코앞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까지는 증시가 또 반응하다가 그 이후에는 뉴스에 팔아라가 또 다시 나타날지 그런 가능성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인스타에도 제가 자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 링크 아래 이제 설명글이 있으니까 혹시 인스타 하시면 팔로우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다음입니다. SAMG 엔터 이렇게 갈 줄은 사장도 몰랐을 거. 자, 오늘 SAMG 엔터가 미칠 듯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걱정에 최근 주가가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블랙핑크의 리사 한 명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라부부 열풍을 만든 게 리사의 사진 한 장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리사가 하추 핑퐁 케이스를 쓰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는 소식이 어제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들은 그걸 보고 뭐야, 지난번에 리사 때문에 라부부가 난리였잖아. 야, 그럼 이번에는 SAMG 엔터가 난리 아니야?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쓸어 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마침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제 왼쪽에 보이는 차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 하나거든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오른쪽으로 기어간다는 거는 방향성을 잡고 있는 또 새로운 준비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간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3분기는 대표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 또 크리스마스도 있다 보니까 성수기를 향해 간다고 볼 수 있고, 캐치티니핑 시즌6도 다음 주에 또 방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소식이 뜨면서 오늘 20% 넘는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대박이네요. 다음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피카츄가 더 필요해. 실적을 발표한 HD 현대일렉트릭 증권가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호황이라고 극찬하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목표가 100만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매출은 전년비 26%, 그리고 영업이익은 51%나 늘어난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말이 됩니까? 24.8%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쇼티지의 힘인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관세의 걱정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영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친 실적을 냈다는 거는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호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불가능하다며 목표가를 대폭 올려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가 50만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으로 그냥 한 번에 2배를 올린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일진전기와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차트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차트인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 차트인데요. 오르는 주식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하면서 21선 터치했다가 61선 터치했다가 약간은 좀 멀미가 날 것 같지만 그래도 버틸만한 이러한 상승 차트를 만든 애들이 있고, 그런데 그냥 조정도 안 주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애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대표주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중국은 휴머노이드에서 확실히 앞서 있다. 어제 영상 보셨나요? 로보티즈나 국내 다른 로봇들을 보면 아직도 좀 느립니다. 뭔가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어제 유니트리의 로봇, 이 왼쪽에 있는 이 로봇을 보면은 그냥 난립니다. 발차기도 하고요. 춤까지 추고요. 그리고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는 애가 안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균형을 잡고 일어서는 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이제 몇백만원짜리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로봇이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교육 및 가정용인 간단한 로봇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게 진짜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도시에서 돌아다닐 거 아신 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설령 그거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이나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또 그때가 아닌가? 우리가 10년 뒤에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로봇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 대형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은 대형 쇼핑몰 그런 곳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미래 플러스 1가정 1로봇, 이러한 단어가 나타나는 게 바로 10년 안의 일이라면은 지금 우리는 로봇주를 이제 실적이 진짜 찍힐 로봇주를 들고 장기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최근 너무 많이 오는 로봇주 그런 것들을 쉽게 건드리기 쉽진 않겠죠.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쓸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2차전지 이제 시작이다. 요즘은 증시가 너무 좋아서 공부할 맛이 납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뭘 공부하든 그냥 주가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거 말하면 뭐합니까? 맨날 떨어지는데. 그런데 1년 만에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상황이. 자, 2차전지도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수억일이 또 2차전지 정말 많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아직도 믿냐? 이거는 아직 답도 없다. 최소한 몇 년은 지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미 주가가 증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증시가 좋으니까 다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젠 증권가에서도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조금의 비현실적인 급등이 나타나는 기업들도 있죠. 바로 공매도 청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슬슬 ESS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쇼커버에 빠르게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2차전지는 내년까지 이제 실적이 다시 이제 흑전하고 서프라이즈 내고 그런 식으로 올라간 애들은 계속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너무 급등한 친구들이 좀 보이는데 약간의 오버슈팅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친구들은 잠시 조심하고 다시 뭐 21선이든 61선이든 그때 주춤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2차전지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기술인 전고체를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고체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전고체를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4가지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전해액, 이름에서 딱 보다시피 당연히 액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액체가 불에 잘 붙는 가연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화재가 나는 게 바로 이 액체 때문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고체가 된다면 불이 나지도 않을 것 같고 또한 분리막의 의미도 필요 없어진다고 합니다. 고체다 보니까 어차피 양극재랑 음극재가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불이 안 난다 이것만 해도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고체는 불이 안 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 음극재는 흑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실리콘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쓰는 이 흑연을 쓰는 이유가 안정적이라는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전고체로 쓰면 불이 안 나기 때문에 흑연을 안 쓰고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소재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한번 충전에 1000km를 가는 배터리 그게 그냥 뚝딱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이 안 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충전 속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불이 안 난다고 하니까 높은 전류를 견딜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초고속 아니 초초고속 충전까지 가능한 진짜 꿈의 배터리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2차전지 말 그대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온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당연히 고체보다는 액체에서 수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의 연구는 다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거 고체에서 헤엄을 치는데 이제 액체에서 헤엄치는 거랑 비슷하게 헤엄치게 만드는 기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걸린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술자들은 액체에서 수용하는 만큼의 속도가 나오지만 최대한 고체인 물질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고체 정말 간단하게 공부해봤습니다. 심플하죠? 그리고 전고체 이제 관련 기업들은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마 다 스크린샷 찍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이 두 개가 아닌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한농화성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의 시간이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가 좀 분위기를 받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에서 HBM이 난리가 났던 것처럼 2차전지 내에서도 전고체 아니면 뭐 나트륨 배터리 혹은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러한 차세대 기술에 관련된 기업이 조금 더 뜨겁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스가 다음에는 만우가 우리나라에서 협상카드로 지난번에는 마스가를 꺼냈었죠.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였는데요. 이번에는 만우가 미국 원자력을 위대하게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뭐 이미 협정이 뭐 확정되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힘을 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도 모자를 만들어서 줄지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원전은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원전주도 당연하고 우리나라 원전주도 최소 내년까지는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AI가 아예 그냥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포로노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포로노이라는 바이오 기업을 아시나요? 어느덧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겼고 오늘 주가는 20만 원을 터치하는 모습을 나타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급등의 이유는 바로 VRN11의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4명 중 3명에게서 부분 관해가 나타났고 뇌전이, 연수막 전이가 동반된 환자 11명 전원에게서 질병 통제율, 참고로 이 질병 통제율은 암이 그냥 멈추거나 혹은 줄어들거나 이거를 포함한 건데 모든 사람에게 이게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암이 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54명의 사람에게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은 아직까지도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